7월 31일 말일날 아주 외국인과 연기금이 이 상승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수조 원을 쓸어 담았는데 코스닥은 이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고, 게다가 하락하는 7월 30일에도 이 종목들을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8월 주도주가 될 이 섹터는 바로 이 섹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입니다. 자, 금요일 야간 선물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월요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저는 월요일 시장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양봉 마감할 거라고 보는데,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못 사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가 준비할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들 핵심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도 연말이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장비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온다면 같이 움직일 이 대장주들을 오늘 공유 드릴 테니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월요일은 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상승이 나오고, 화요일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적인 매수는 화요일날 하되, 월요일날 이 종목들이 조금 빠진 모습을 보인다면 음봉에서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 이런 식으로 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지지선을 만들어줬고,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지지선을 만들어줬다. 삼성전자가 결국 7억 원어치 매입을 하면서 둘 다 책임 경영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 주도주가 될 후보들은 이렇게입니다. 반도체, 전력, 그리고 조선과 원전,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은 제가 따로 또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6년도 하반기 반도체 탑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들고 가야 되고요. 없으시다면 한두 개 정도는 꼭 이 종목 안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한 사진으로 본다면 요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캡처해 두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워낙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라 대부분 뭐 5배, 6배씩 수익이 나신 것도 있고, 최근에는 HPSP로 우리가 한 100% 가까이 또 수익이 나온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요거 오늘 이 종목들과 이 중에서 진짜 하나만 딱 고른다면 어떤 걸 골라야 될까까지 오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외인과 기관이 계속 이 하락장에서 담았던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탑 종목들을 보게 되면 현미반도체는 TC본더 대장, 제주반도체는 저전용 메모리, HPSP는 고압 어닐링,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이걸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종목들을 봐야 하며 어떤 밸류 체인으로 얘네가 움직이는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밸류 체인은 이렇게 종목들이 나눠져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밸류 체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밸류 체인은 이 종목들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또 전망이 기대되는 사업들은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핵심만 찝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얘네가 도대체 왜 상승이 나오고 도대체 왜 지금이 저점인지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퇴근남이 왜 지금이 저점인지, 왜 얘네 밸류 체인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근남 왜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조금 간과하실 텐데, 제가 항상 이번 주 내내 파란불이 나왔을 때 얘기를 했죠. 뭐예요? 항상 기억해야 할 투자 원칙.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고점 매매하지 마라. 양봉에서 사지 마라. 짝사랑은 하지 말고 옛사랑은 그리워해도 된다. 그래서 주식은 과거를 복귀하고 확인하면 돈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7월 20일 날 제가 찍어드렸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똑같이 얘도 여기 걸치는 음봉. 그냥 이제부터 음봉이 나올 때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음봉에 대한 강속성을 말씀드리고 이게 오를 때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때가 벌써 7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이때도 여러분들께 이제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게 밀리면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위험성, 아직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변동성이 짙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이 162만 2천 원을 SK 하이닉스가 터치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이런 패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경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SK를 너무 사고 싶고 SK 하이닉스를 너무 사고 싶고 삼성전자를 너무 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 음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사더라도 음봉에서는 사도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돈을 잃지 않는 매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린 거죠. 92만 2천 원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을 흔들어 제길 수 있다. 이게 왜? 이게 마지막 저점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빼거든요. 그죠? 이게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 할 때 거기서 한 번 더 뺀단 말이에요. 이게 주식이 결국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 외인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때 항상 일어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 중에 하나가 진짜 바닥인가 했을 때 한 번 더 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경고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마지막 저점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빼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이다 생각할 때 한 번 더 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빠져도 상관없다. 왜? 빠져도 다시 올라올 힘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미리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규자들 그리고 기존자들 물려있던 분들도 저 자리 왔을 때 음봉에서는 매매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있죠. 이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양봉에서 사지만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양봉에서 사지 마라. 빨간불이 나왔을 때 막 급등 나올 때 이거 내가 사야 되나 이 타이밍만 여러분들이 버티셔도 그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돈을 지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계속 7월 내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월 29일날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죠. 뭐라고요? 이렇게요. 요거 요 가격 아래에 음봉에서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몰빵하지 마세요. 진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162만 2천원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아래에 음봉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께 음봉에서만 매매해라 라고 강조를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자, 7월 29일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죠? 완벽히 저점을 찍어주는 자리에서 이 21만 4천원까지 터치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25만 4천원 이 자리에서 올려준 겁니다. 이렇게. 그죠?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 그냥 아래에서 음봉에서만 사라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7월 29일이 요 날이죠. 요 날에도 장중에 텔레그램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도 빠졌지만 어떻게 돼요? 또 살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상한가 근접이 나온 겁니다. 상한가 찍어내 좀 아쉽게도. 텔레그램에 이렇게 7월 29일이죠. 7월 29일날 요 가격 이 아래일 때 음봉 매매 1차 시작해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또 놓치실까봐 한 번 더 강조를 계속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요. 이렇게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아래 음봉에서 매매해라.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요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이 지지 라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잡아 놓은 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7월 29일에도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실까봐 제가 기다려라.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7월 마지막 주는 계속 여러분들께
신경 안정제 주사를 계속 놔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입 닥치고 가져가자. 우리는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낼 거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잘못 투자한 게 아니다. 시장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 모멘텀과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을 탓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요 그림을 말씀드리면서 굶주린 사자가 사냥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숨죽이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장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의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이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3월 달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3월 31일 영상입니다. 이때도 매매해라.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물.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뭐가 나온다고 했죠? 붕괴 기사들이 나올 거다. 그죠? 제가 일전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드렸는데 붕괴 기사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서 신용 물량들이 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고 그때가 저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자, 여러분들 코스피 붕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붕괴 기사들 보면 죄다 붕괴, 그죠? 이번 주 내내 붕괴 기사만 엄청 나왔어요. 왜? 오를 때는 뭐 좋은 기사 안 나오잖아요. 죄다 붕괴 이런 기사들이 계속 이번 주에 쏟아졌단 말이야. 그죠? 자, 그때 기사 보자고. 3월 31일 이때죠. 그죠? 이때 기사 보자고요. 이때 기사를 보라. 이런 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잘 봐봐. 오늘 4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라 그래요? 붕괴 초읽기. 자, 5,000선도 이게 붕괴입니까? 자,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여러분들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이 붕괴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는 아니 시장의 펀더멘탈도 탄탄하고 지금 역대급 수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역대급 실적이에요. 역대급. 7월 수출 실적이 역대급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흔들리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투자하는데 지표들이 정확하잖아요. 그냥 이 시장 자체가 제가 기이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3월 31일 이때도 여러분들께 살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사고 싶었던 종목 뭐예요? 바로 이 종목. 이제부터 여러분들 음봉 나왔잖아요. 자, 지금부터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 시작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가 오면 얘기해준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도전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눌려도 돼. 고마운 자리다. 고마운 자리. 그리고 마지막 기회다. 라고 그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아까 그 자리죠. 자, 그리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수급이 가장 강하고 탑10을 뽑아드렸단 말이야. 요 종목이거든요. 3월 31일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얘기하면서 요 종목들을 올려드렸단 말이야. 잘 봅시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자, 요 자리죠. 그죠? 쭉 올렸죠. 여기까지 쭉. 그죠? 자, NS일렉트릭. 요 자리죠. 그죠? 그리고 쭉 올렸습니다. 그죠? 자, 효성중공업 어떻게 됐어요? 요 자리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쭉 올렸어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어디에요? 요 자리죠. 그죠? 그리고 쭉 올렸습니다. 그죠? 자, 하나솔루션 요 자리죠. 그죠? 그리고 쭉 올렸죠. 자, 대한전선 요 자리죠. 그죠? 요 자리에서 쭉 올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 자리죠. 그리고 쭉 올렸습니다. 그죠? 하락 나온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 SDI 어떻게 했어요? 요 자리죠. 그죠? 요 자리에서 쭉 올려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펀더멘탈이 강하고 이 시장의 흔들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회복할 때 한 방에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 차트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주말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이 타이밍, 매번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텔레그램 공부방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실시간으로 좀 더 전달을 받아서 이 주식하는 거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100%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기 때문에 아무나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관점과 이 인사이트를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는 010-5548-3309로 무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수익의 1% 기부하는 거 어디다가 유니세프에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을 잃지 않는 매매를 만들어 나가 봅시다. 자, 그럼 본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 다음 주 준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 장비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살면서 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장비주예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물을 계속 먹어줘야 되잖아요. 물은 필수잖아요. 필수. 사람의 몸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잖아요. 그만큼 반도체 장비주들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바로 장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HBM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KPX 늘리고 있고 선단 공정을 미세화하며 그리고 이 KPX가 계속 회복된다라는 거. 즉 얘네가 반도체를 늘리면 늘릴수록 필요한 게 장비입니다. 거기에 또 반도체 국산화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또 뭐가 나왔어요? 바로 이게 나왔죠. 그쵸? 한국판 IRA가 나왔어요. 제가 이 내용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죠? 이 내용이죠. 그죠? 예전에 투자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유리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생산량이 높은 기업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처럼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제품 생산을 많이 할수록 생산 세액 공제가 늘어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진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벌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익률이 늘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 5개 분야로 좀 나누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는 엮여 있구나, 이런 밸류체인이구나 정도만 아시고 투자하셔도 여러분들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밸류체인인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캡처해 놓고 내가 이 종목들이 없다면 이 중에서 눌려있는 종목들, 오늘 설명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고 없다면 그 종목들 위주로 골라서 적어도 2개, 3개 정도까지는 매매를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으면 너무 좋고 없다라면 얘네라도 여러분들이 그 대응책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들고 있다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겠지만 이 26년도 연말까지 꼭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은 뭐다라고 꼽는다면 저는 반도체 장비 중에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C본더 세계 1위고요.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 회장이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BM용 TC본더 매출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기업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둘 다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는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 다음 저전력 반도체 대장주, 그리고 제주 반도체. 저전력 메모리가 뭐야?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주 반도체가 제주도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해드렸고, 특히나 이 저전력 반도체 어디 들어가요? 모바일 통신 다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제는 파운드리에 관련된 이 HBM과 다른 이 온디바이스 AI 메모리의 성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주 반도체는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이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HPSP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HPSP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어요. 제가 포인트들만 잡아드리고 차트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추석 엔지니어링. 자, 국산화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한국판 IRA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미세화가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을 작년부터 공유를 많이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증착 장비가 계속 올라갈수록 SK하이닉스랑 이 삼성전자가 만들어낼수록 더욱더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진테크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고객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 또 마이크론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유진테크에 대한 강점들, 그리고 AI 산업이 강할 때마다 얘네는 더욱더 매출이 증진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PSK 글로벌 1위죠. 네, 여러분들 포토 레지스트 제거 장비 분야의 글로벌 1위입니다. 압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1위 하면 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도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남아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최근에 마이크론까지도 실적이 좋으면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PSK홀딩스 마찬가지 첨단 패키징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할수록 얘네는 더욱더 탄력을 받는다. 그리고 KPEX를 확대할 때마다 얘네는 수혜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삼성전자가 D램과 낸디 설비 투자를 증가할 때 실적 상승 탄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많이 투자를 했고, 최근 평택과 용인의 투자 얘기까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혜택을 볼 겁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증착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들이 KPEX를 늘릴 때마다 수혜를 받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K스틱 같은 경우는 MP 장비와 슬러리 소재를 함께 공급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MP 장비가 뭐고 슬러리 소재가 뭐고 몰라도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혜택을 받는 공업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GST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이제 반도체 스크러버 사업에서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과 또 다른 밸류 체인이 생성이 되고 있고 글로벌 생산 라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액침 냉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도체의 HBM과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GST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밸류체인이 엮여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제가 차트에 대한 분석과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한 번만 짚어주세요 라고 해서 오늘 그냥 한 장으로 요약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V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식각 공정 장비를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밸류체인이고요. 그래서 국산화 확대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 국산화 수혜를 입고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IRA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천 청주 용인 투자하면 VM 또한 투자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요 정도만 알고 투자해도 주변에서 야 너 이거 VM 왜 투자하냐 라고 했을 때 야 너 몰라? SK하이닉스잖아 라고 한 줄만 얘기하셔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주식적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물론 더 있죠. 더 파야 되죠. 하지만 우린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들이 요 정도만 알아도 주식 투자하는 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하고 설명드릴 테니까 그 부분과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테크윙 HBM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검사 테스트 자동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테크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대 수혜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가져가라고 하는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있냐?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테크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고 최근에 눌려있을 때 좀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다음 CMTX 신규 상장주인데 폭등이 나오다가 많이 눌렸죠. 그럼 기회라는 겁니다. TSMC 삼성전자 1차 벤더 공업사예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까지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는 CMTX.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고 국내 생산 라인과 식각장비 공급 생태계의 최강을 가지고 있는 CMT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숨겨놨던 종목 바로 예스트입니다. 저는 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스트랑 HPSP 둘 다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둘이 이제 싸우면서 예스트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천할 때까지 얘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얘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엠코, CXMT 주요 고객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역대급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HBM 후공정 장비 매출에 전 공정 장비까지 추가되면서 종합 반도체 장비사로 확장이 가능한 바로 예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스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사실 넣어놨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으셔라도 있더라도 기억해야 될 걸 첫 번째 바로 뭐예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두 번째 EST. 요거 두 개 기억을 하시고 차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미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를 보기 전에 제 첫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자, 코스피 6168.86만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걸치는 음봉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7090원은 전 뚫지 못하고 빠졌다가 여기 안에서 8월 2주차까지 조금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6168.86 여기를 기억을 하고 여기에 파란불이 걸치는 날에만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 장비주들을 주어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거의 상한가 근접이 나왔죠. 월요일은 상승이 나오겠지만 다시 20만원을 터치하는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미반도체를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빛의 기둥이 들어왔던 구간들을 지지받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 라인을 여러분들께 표기를 해드린 거고, 이 빛의 기둥이 뭐냐? 이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빛의 기둥 검색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기둥 모바일로 보내는 이거는 이제 HT에서 입이 꼬여요. 지금 너무 덥거든요. HT에서 MTS로 보내는, 그러니까 핸드폰 모바일로 보내는 거거든요. 빛의 기둥은 우선 HTS에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MTS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검색식 설정부터 어떻게 하는지 사진으로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검색식은요, 여러분들 절대 돈 주고 사시면 안 돼요. 왜냐? 보조 지표기 때문에 100%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왜? 100%가 아니니까. 참고는 하되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거에 보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100%가 없지만 확률 게임이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50%의 관점에서 오르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검색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 무상으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아니냐, 들어오면 여러분들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곧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모르시는 분들 그 사진 보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오늘 별표 100개 한미반도체는 연말 우리가 12월 코스피 1만이 갈 때까지 보유해야 되는 첫 번째 종목 중에 하나니까 한미반도체를 꼭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고요. 얘네는 저점을 끌어올려주면서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3 연달아 깨졌지만 저는 이 캔들들은 무시하고 있어요. 왜? 이때 레버리지가 들어오고 나서의 그 차트 흐름은 우리가 분석하는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말이 안 되는 시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아래 이 레버리지가 들어오기 전에 차트들을 봤을 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 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비교해 본다면 한미반도체는 이 저점이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4월달 1월달이군요. 1월 1, 2월 요 부근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반도체를 들고 가야 되는 첫 번째 종목 중에 하나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갭을 상승시키면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월요일도 상승이 나오겠지만 다시 재차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 구간을 지킨다면, 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기 정해져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제주반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 자, 그 다음 HPS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먹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려줬지만 거래량 없이 쭉 뺐단 말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 기회라는 거죠. 그냥 이 가격 아래에서 음봉에서 계속 모아놔도 괜찮고요. 여기서 또 새로 사신 분들은 추가로 여기서 사셔도 무방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도 여기 라인을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음봉이 나올 때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음봉에서 매매를 하셔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 다음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도 여기 라인 음봉이 나왔을 때마다 하셔도 돼요. 이것도 올렸다가 빼겠죠.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아마 다 개파락 하다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음봉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PSK나 PSK홀딩스는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같은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라인 올려드릴 테니까 그 라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고 음봉에서만 매매를 진행한다. 자,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도 이 캔들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저는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세를 이렇게 만들어낼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봉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시고, 이것 또한 라인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 라인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워닝 IPS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구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캔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르다가 다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워닝 IPS 라인 보시고 이 라인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텔레그램에. 자, 그 다음 K스택 같은 경우도 바닥권이죠. 그죠? 여기 구간을 지지받고 올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르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올려드린 반도체 종목들은 차트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사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랑도 비교해 보잖아요.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들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K스택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GST. 자, 얘도 여러분들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리를 여기서 올려놓고
눌렸다가 다시 올렸지만 쭉 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M자 형태로 빠진 거라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에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5,000원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래량이 이씨 매물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이게 그 차트가 똑같잖아요, 삼성전자랑.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VM도 똑같죠. 여기를 아마 뚫지 못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8월달 2주차까지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봐요. 자, 테크윈 같은 경우도 여기 라인을 지지받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여기는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단기는 여기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때 여기는 충분히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반도체 장비주들은 사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CMTX 같은 경우에는 104,000원까지만 우선 보세요. 104,000원까지 뚫어주고 여기서 뚫어줄 때 대형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얘는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뚫어주는 자리. 그러니까 사실 안정적인 매매를 하려면 104,000원 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지금 매매한다면 72,400원은 거의 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우선은 104,000원까지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고 104,000원을 뚫어줄 때 대형 거래량과 함께 외인 기관이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대형 양봉이 나오면서 대형 거래량이 실리는지 보면서 더 들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익절을 할지 요거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오늘의 히든카드 바로 예스티죠. 자,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 악재가 풀리면서 전고를 뚫어줬었는데 전고를 깨면서 대형 거래량 없이 쭉 밀렸어요. 뭐랑 똑같아요? 삼성전자랑 똑같이 SK하이닉스랑 똑같은데 자, 여러분들 얘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점을 끌어올려주면서 대형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이런 캔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하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스트 여러분들 별표 쳐놓으시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전형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는데 거래량 없이 빠진 거라서 이렇게 쭉 올려주면서 예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느낌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찍어드렸던 영상인데 이거 보시면 엔지니어링이죠. 이런 게 여러분들 자리 되게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여러분들 쌍바닥을 찍어주고 내년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2025년도 12월 29일 날 찍어드리고 쇼츠로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요때죠, 그죠? 요때 요 라인을 그어주면서 작년 12월 그죠? 요때입니다.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면서 내년이 기대된다. 그때가 이제 29,000원, 27,000원 이렇게 라인을 잡아놓은 이유가 그래요. 근데 뭐 거의 10배 갔죠. 2배 이상 보라고 했던 종목이 있고 제가 얘기했던 건 95,200원인데 거기까지 뚫어버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인데 전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스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자리가 좋다.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훑어봤는데요. 자리가 많이 좋죠. 많이 좋고 하반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26년도 말까지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 꼭 가져가야 되고 반도체 간부 전력 꼭 챙겨야 된다고 했죠. 전력 같은 경우에 제가 또 3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 설명드리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탄에서 만나요. 안녕.